자, 이번 시간은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의 절차입니다. 네, 정비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죠. 제일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하죠. 네, 정비 기본계획에 맞도록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 정비계획을 첨부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죠. 정비사업 시행자 10중 8구가 누구였죠? 그렇죠. 조합이 됩니다. 조합을 이제 만들어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업시행인가 고시되면은 60일 내에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 받고 이렇게 연결됐죠. 네. 자, 그때 만약에 여기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재개발구역이에요. 재개발구역이면은 저기는 이제 재개발구역이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열악하고 이제 종전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겠죠. 네. 자, 이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자, 이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고요. 자, 이 재개발구역에서 나중에 이제 정비 사업이 끝나면은 그 금천구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을 누가 분양받죠? 조합원이 분양받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야 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니까. 그리고 그때 토지 등 소유자를 하면 이 정비구역 안에 첫 번째 뭐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두 번째 건축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세 번째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네. 자,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이제 재개발 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정비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라면은 언제부터 이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지상권을 설정해야 되는지, 그 분양받을 권리 산정의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도 외우셔야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 날이다. 이것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외우십시오.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구역 안에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언제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 날이 외우셔야 된다니까. 네. 근데 그 말 바꾸기 가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기 전에, 이 동네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기 전에 이 동네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고,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지상권 설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이 있고 건축물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설정을 하고 있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토지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취득하고 지상권 설정한 자는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되기 전에 이 단계에서 땅 사고, 집 사고, 지상권 설정하면은 조합이 될 수 있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면은 이 시기에 땅 사고, 집 사고, 투자를 다 해버리겠죠. 그래서 투기소유 유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사이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도 있고, 따로 정하면은 이것이 특례로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에요. 네, 그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하여서 그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 중 한 개 당하면은 다음 중 하나에 당하면은 이후에 된다고. 다음 중 하나에 당하면은 전부 분양받을 권리 산정은 기준으로 산정해버려요. 예를 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 기준일이고 그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의 토지가 박스에 나와 있죠.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면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고 그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입주권을 줘야 안 줘요? 아파트 입주권 안 주는 거예요. 재개발 입주권을.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었다고. 다가구. 그럼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가구를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구분 소유를 허용하지는 않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가구 주택을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분 소유를 하여서 소유자를 늘리더라도 분양받을 권리는 전부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해버리기 때문에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소유한 자는 아파트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금전청산 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축물이 있는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분리하여서 각각 소유하여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그리고 나대지에다가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에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그리고 기존에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를 철거해버리고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하여서 소유자를 늘린 경우에는 전부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해버리는 거죠. 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투영성이 높은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따로 정한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이거 외우셔야 되죠.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거나 또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됐거나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축물이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분리돼서 각각 소유하거나 나대지에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하거나 기존의 단독주택 철거하고 구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리더라도 분양받을 권리는 전부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후에 권리를 지정한 자는 전부 금전청산에서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자료 같이 볼까요? 네. 자,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할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미출 것이십시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미출 것이고, 이게 뭐죠? 기준일이죠. 밑에 적으십시오. 기준일이죠. 기준일이고, 이게 뭐죠? 원칙이 되는 겁니다. 원칙. 정비사업 절차에서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다. 근데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업체를 위해서 미칠 것이십시오.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 이 따로 정한 날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할 수도 있죠. 자,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 중 한 개 당하면은 박선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 당하면은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분양받을 권리는 전부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 끝에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줄 것이면 되죠. 예를 들면 1번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이 됐거나 그리고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다시대 주택과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건설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전부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